태양은 이제 막 도시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더러운 골목을 주황색과 회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더미 앞에 웅크리고 있는 13살도 채 안 된 마른 소년 건우. 그의 손은 재빠르게 움직여 동전 몇 푼에 팔 수 있는 캔과 병을 분류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를 차갑게 막았습니다. 고요한 아침 공기에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길고양이 소리인지 아니면 자신의 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다시 약해졌습니다. 건우는 그 소음을 따라 골목의 어두운 구석으로 갔다. 넘쳐나는 쓰레기 수거통 근처에는 야른 담요로 쌓인 2개의 작은 묶음, 즉 아기,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울어서 붉어졌고 그들의 작은 주먹은 차가운 공기에 무력하게 흔들렸다. 잠시 동안 건우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아기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아기들이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곳에서는 안 돼요. 혼자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하나씩 집어들었다. 내가 돌봐줄게. 쌍둥이를 품에 조심스럽게 안고 건우는 다리 아래 임시 대피소로 걸어갔다. 그는 그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담요도, 따뜻하게 해줄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이 친절한 행동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과 아기들, 그리고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도시 전역을 뒤지고 있는 절박한 아버지에게 말이죠. 다시 다리 밑으로 돌아온 건우는 자신이 모아온 낡은 신문 더미 위에 쌍둥이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들의 작은 얼굴은 불편함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기에 대해 잘 몰랐지만 아기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단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소지품을 뒤지더니 플라스틱 병뚜껑과 깨끗한 천 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근처 분수대에서 물을 사용하여 천을 적시고 소량을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조금 진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배고프다. 그는 그들의 허약한 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난 진짜 우유가 필요해. 문제는 건우가 먹고 살 만한 돈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가 얻은 모든 동전은 노점상에서 파는 빵 조각이나 오래된 페스트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건우는 모아둔 동전 몇 개를 들고 모퉁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채원이라는 나이 많은 가게 주인은 그를 보고 눈썹을 치켜떴다. 무엇을 원하세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분유가 필요해요. 건우는 동전을 내밀며 말을 더듬었다. 제발. 채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이것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건우는 재빠르게 말했다. 내가 찾은 2명의 아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채원이 한숨을 쉬며 조그마한 분유캔을 건넸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 뭔가가 심금을 울렸던 모양이다. 가져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다음에는 여기로 데려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우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캔을 꼭 움켜쥐고 쌍둥이들에게 달려갔다. 그날 밤,
아기들이 제대로 된 첫 식사를 마치고 편히 잠들고 있는 동안 건우는 아기들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옆에 앉았다. 그는 몇 년 전 화재로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혼자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야. 그는 아기 이마에 머리카락 한 가닥을 빗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약속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었지만 건우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건우는 쌍둥이를 품에 꼭 안고 채원의 가게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 따뜻하게 웃었고, 그녀의 강인한 겉모습은 즉시 부드러워졌다. 여기요. 그녀는 그에게 기저귀, 물티슈, 또 다른 분유캔이 담긴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동안 지속됩니다. 건우는 놀라서 눈을 깜박였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채원은 내 몫이다. 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야. 세상에는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건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노점상들 사이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건우는 지역 전설이 됐다. 과일 판매자는 그에게 이유식에 으깨기 위해 바나나와 사과를 주었습니다. 재단사는 남은 천 조각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담요를 꿰매었습니다. 지나가는 낯선 사람도 아기들에게 라며 동전이나 간식을 그의 손에 떨어뜨리곤 했다. 가로등.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풍화되었고 옷은 누더기처럼 낡아졌습니다. 당신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가 작은 보온병을 내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따뜻한 우유예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선물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그는 속삭였다. 그런데 왜 나를 돕는 거죠?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내 손자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도 한때 당신 나이였죠. 마음씨가 착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었어요. 당신을 보면 이 세상에 아직 좋은 것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날 밤, 건우는 쌍둥이를 임시 침대에 눕히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빚진 것이 없지만 그가 쏟는 노력과 이 작은 두 삶에 보여주고 있는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단지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쩐지 그는 의도치 않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쌍둥이 옆에서 잠이 들자 건우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내일이 보장되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함께라면 안전하고 그걸로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건우가 모퉁이 가게 근처에서 쌍둥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건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밝은 옷을 입고 목에 카메라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효진입니다.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건우는 아기들을 꼭 안고 머뭇거렸다. 왜? 당신이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고무적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건우가 거절했다. 그는 관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쌍둥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이가 그를 격려했다. 그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더욱이 건우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효진은 그가 쌍둥이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모습, 먹이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 흔들어 재워주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녀는 그의 피곤한 얼굴, 찢어진 옷, 다리 아래 임시 대피소를 클로즈업으로 포착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그날 저녁 온라인에 올라왔다. 아침까지 조회수는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며칠 안에 수백만 달러. 전 세계에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영웅이에요. 그 아이와 아기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시스템이 아이들을 이렇게 살게 합니까? 언론 매체들은 건우를 수호천사라고 부르며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돈, 아기 용품, 심지어 입양 제안까지 기부가 넘쳐났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그를 최고의 인류의 모범이라고 부르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저녁, 건우가 피난처로 돌아가는데 두 남자가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쌍둥이에게 손을 뻗으며 우리가 아이들을 당신 손에서 떼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우는 그들을 꽉 붙잡고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 당신은 누구요? 그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건우의 심장이 뛰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아주 잘못된 것 같았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그는 마음이 빙빙 돌면서 다리까지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 남자들은 왜 쌍둥이를 원했을까요? 골목에 놔둔 사람과 연결되어 있던 걸까요? 다음날 효진이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 조심하세요, 건우 씨, 그녀가 경고했다.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아기들이 부유한 가족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건우는 침을 삼켰다. 그는 쌍둥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왜 버림받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면서 건우는 쌍둥이를 꼭 끌어안고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약속을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도 당신을 데려가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고,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웠으며, 진실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태미는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자신 앞에 놓인 서류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귀청이 터질 듯한 희미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제외하면 방은 조용했다. 쌍둥이 딸수아, 소, 와 아바, 에이버, 가 유모차에서 내려 카페 밖으로 나온 지 97일 만이다. 책임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산산조각난 신뢰와 답 없는 의문만 남았다. 모든 단서가 막다른 골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전화 통화는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태미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거액의 보상을 제공하고
심지어 구경TV에 출연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것도 그의 딸들을 돌려보내지 못했다. 밤이면 그는 빈 유람 옆에 앉아 그들이 좋아했던 동물 인형을 꼭 움켜쥐곤 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었어야 했어요. 그는 그들을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던 중 한 비디오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리 아래에서 2명의 아기를 돌보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캡션에는 노숙자 청소년이 버려진 쌍둥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를 때렸다. 그들은 매우 친숙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유아 중 한 명을 확대하는 동안 태미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재생을 클릭했습니다. 그는 얼었다. 왼쪽 귀에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영상의 나머지 부분을 보는 동안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릿하게 했습니다. 건우라는 소녀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태미는 딸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자신들을 구해준 낯선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딸들을 골목에 남겨둔 사람에 대한 분노 등 감정이 치솟았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소년을 좀 찾아주세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지금 바로. 태미는 몇 시간 만에 영상 속 장소인 채원이 운영하는 골목 상권을 찾아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의문이 가득 차서 직접 그곳으로 운전했습니다. 이 소년은 누구입니까? 그의 딸들은 왜 버려졌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안전했는가? 그가 도착하자 채원은 뉴스를 통해 그를 바로 알아보았다. 당신은 그들의 아버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아기들은 당신 것인가요? 네, 태미는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대답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건우와 함께 다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는 그들을 매우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미는 고개를 끄덕인 채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리 아래 대피소에 다가가자 그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바닥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잠든 아기 2명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건우야, 태민이 조용히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다. 건우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누구세요? 저는 태민이에요. 그가 목소리를 갈라 말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내 딸들이야. 잠시 동안 2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그러자 건우는 태민과 시선을 마주한 채 쌍둥이를 살며시 눕히고 일어섰다. 몰랐어요. 건우는 속삭였다. 맹세하는데 그게 당신 것인지 몰랐어요. 태민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그들을 구해줬어요. 그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2사람은 쌍둥이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노력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민이 잠든 쌍둥이 옆에 무릎을 꿇는 동안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다. 그들의 작은 얼굴을 만지기 위해 손을 뻗고 수아의 초승달 모양의 모반을 손가락으로 쓰다듬는 그의 손이 떨렸다.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안전해요. 그는 건우보다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건우는 그 옆에 서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가 겪은 모든 일을 겪은 후에는 쉽게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들의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우는 마침내 물었다. 내면의 감정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태미는 지갑을 꺼내 가족 사진을 건넸다. 태어난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된 아내와 쌍둥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건우는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자기 앞에 잠들어 있는 아기들과 비교해 보았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 골목에 남겨졌나요? 건우는 이제 말투를 날카롭게 요구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태미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유모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실종된 날 그녀는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 그녀를 찾고 있었어요. 건우는 아직도 쌍둥이를 넘겨줘야 할지 고민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그는 뭔가를 알아차렸습니다. 태민이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안도감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가져가셔도 됩니다. 건우는 조용히 말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태미는 아무거나 라고 주저없이 답했다. 다시는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맹세해요. 태민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다짐했다. 나는 한 번 실패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건우는 쌍둥이를 살며시 깨웠고 그들이 흔들리는 동안 부드러운 안심을 중얼거렸다. 눈을 떴을 때 태미는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건우는 머뭇거리며 태민에게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들은 익숙함을 느낀 듯 그에게 다가갔다. 태민은 그것들을 꼭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건우는 기쁨과 상실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멀리서 지켜보았다. 이 어린 소녀들은 지난 며칠 동안 그의 세계가 되었고 이제 그 세계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건우를 향해 다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당신은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건우는 냉정하게 대하려고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를 배신했다. 나는 누구라도 했을 법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태미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한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건우님, 당신은 대단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내 딸들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일깨워준 것까지요. 건우는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무슨 뜻이에요? 태미는 머뭇거리며 말을 신중하게 골랐다. 만약 허락하신다면 저는 당신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과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건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거리를 떠난다는 생각은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좋은 꿈처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태미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 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나에게 내 딸들을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답을 하도록 하지요.
도시의 새벽이 밝아오고 강물의 황금빛 빛이 비추자 건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것, 더 나은 것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건우는 멀리서만 보던 세계에 발을 디뎠다. 따뜻함, 안정감, 사랑으로 가득 찬 삶. 태미는 약속을 지키며 건우를 가족의 일원으로 자신의 집으로 맞이했다. 처음에는 진짜 침대에서 자고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는 건우에게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감동적인 것은 태민이 그를 자선단체가 아닌 아들로서 대하는 방식이었다. 쌍둥이 수아와 아바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건우의 무릎 위로 기어들어가거나 건우가 그들에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주체할 수 없이 낄낄거릴 정도로 그를 좋아했습니다. 태민에게는 이 유대감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가 거의 잃을 뻔했던 기쁨과 한 소년의 헌신 때문에 그들 모두가 공유했던 두 번째 기회를 상기시켰습니다. 건우는 태민의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등록했고 수업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며 그의 회복력을 존경하는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채원을 비롯해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노점상들을 찾아가 물품을 가져오고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태민은 뒷마당에 있는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정원은 다채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따라 장미가 피어 있었고 나비들이 미풍에 춤을 추었습니다. 태민은 건우에게 직접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고 말했다. 내 딸들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은 단지 혈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 희생,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건우는 풀밭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쌍둥이를 내려다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집과 미래를 주었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냐, 건우야. 당신은 우리에게 미래를 줬어. 당신이 없었다면 난 결코 미래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는 법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자 건우는 뭔가 심오한 사실을 깨달았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웃음과 사랑, 그리고 더 밝은 내일에 대한 약속에 둘러싸인 건우는 자신이 줄곧 찾아 헤매던 것, 즉 소속감을 마침내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